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계획서 작성법 강좌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2강 아이템 개발 및 제조 생산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ESUP에서 2011년도 큰 프로젝트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그 단계별로 작성해야 될 내용들이 있고 분석해야 될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을 짚고 넘어가는 그런 강좌를 좀 준비해볼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강의 커리큘럼은 총 1강에서 5강까지 있고, 저번 시간에 아이템 사업성을 어필할 수 있는가, 아이템 분석 또는 사업성을 어필할 수 있는 기술법, 이런 거에 관련된 강의를 진행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그럼 그 아이템을 어떻게 개발하고 제조하고 생산할 거냐, 또는 그 전으로 가서 그 아이템을 선정하게 된 배경, 또는 그 아이템을 어떻게 해야지 사업성 있게끔 또는 경쟁력 있게끔 개발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전문가 영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심도 깊게 들어야 되고, 아이템 타겟층을 정확하게 겨냥한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예제는 휴대폰 케이스 사업입니다. 어디까지나 시나리오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데이터를 막 수집해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업 계획서를 만들면은 강의 시간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분석해내는 시간들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냥 가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비 창업자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단기에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 기간이 길거나 또는 그걸 생산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사업은 100% 망합니다. 왜냐면은 그 기간 동안에 투자해야 될 돈들만 계속 지출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없는데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죠. 수익이 있어야 직원도 월급도 주고 제품도 개발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뭐 다 할 거 아닙니까? 수익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수요자 타겟을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어중간하면 제품도 팔리지도 않고 경쟁력도 약하고 또는 경쟁에서 밀리게 되죠. 그래서 정확한 수요층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개발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해결하냐, 어떻게 반영하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정도만 정리를 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는 뭐든지 프로세스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대부분 저는 이제 탑다운 방식을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리스크, 어떤 문제에 따라서 버튼업, 이런 절차나 방향을 좀 바꿀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절차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절차와 방법대로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일단은 타겟을 케이스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은 일단은 국내 케이스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고 누가 가장 각광받으며 어떤 케이스가 많이 팔리고 케이스 디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유형별로 선호하는 층들은 어떤 층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는 케이스 사업이 돈이 되냐 안 되냐, 원리적으로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돈이 안 되는 사업을 들어가봤자 돈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케이스 사업이 1년 총 해봤자 1,0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데 딱 들어봤더니 한 500억 정도 돼. 아, 그래, 내가 여기서 한 10% 정도만 점유를 해도 한 50억 정도 되니까는 할만하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케이스 시장이 돈이 될 만한지 아닌지, 각광받는 사업인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시장 규모도 나올 테고 가격이 어느 정도가 나올 테고, 그리고 이것들을 대기업이 점유를 하고 있냐 중소기업이 점유를 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대기업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크지. 예를 들어 삼성 제품이면 삼성에 맞는 적절한 케이스를 지들이 개발해서 지들이 공급을 하다 보면은 중소기업들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의 어떤 제품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 쉽지는 않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 넘어가면 경쟁 기업. 그래, 케이스 시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크게 점유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누가 있을까? 어떤 기업이 있을까? 이제 요거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한 세 군데 업체가 예를 들어서 시장을 점유하고 있더라. 그런데 얘들 제조 방식이 대부분 자체 생산이 아니라 설계만 하고 대부분 생산은 OEM으로 하더라.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애플은 소프트웨어와 설계만 하지 직접 생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갖가지 부속품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품들을 잘 만드는 회사들과 협력을 해서 제품을 조달받아서 조립을 합니다. OEM으로 찍어내죠. 그래서 애플이 생산을 하지는 않지만 애플은 하여튼 휴대폰을 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요. 약간 여기는 그런 구조죠. 케이스 시장을 굉장히 많이 점유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봤더니 OEM식으로 찍어내더라. 그러면 나도 케이스만 설계할 수 있으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제조 방식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여기에 많죠. 근데 이제 일단락 쳐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사업에 대한 성공률이라든지 경쟁력, 차별화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은 봤더니 그러면은 휴대폰이 크게 삼성하고 애플이 굉장히 많이 팔려. 그러면은 가장 많이 팔리는 휴대폰에 대한 케이스를 제조하는 게 낫지. 전혀 뭐 팔리지도 않는 예를 들어서 모토로라 휴대폰에 대한 케이스를 제조해봤자 일단 휴대폰 자체가 적게 팔리는데 케이스를 사는 고객도 당연히 적죠. 휴대폰이 적게 팔리니까. 그래서 어디에 타겟팅을 줄 건지 일단은 이런 시장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제품의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 건지 요거를 이제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갤럭시 21을 개발한다고 칩시다. 최근에 출시가 됐으니까 가상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갤럭시 21을 쓰는 고객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봐야 돼요. 왜냐면 휴대폰이란 케이스는 또 종류가 많으니까 갤럭시 21이라고 해서 다 투명 케이스만 쓰는 건 아니잖아. 어떤 사람 지갑 형태로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큐티, 섹시 또는 뭐 로맨틱 여러 가지 형태의 케이스들도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러면 케이스를 우리가 그 라인업을 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왜? 돈이 없으니까. 그 라인업을 다 만들었을 때에 대한 재고 처리라든지 판매가 안 됐을 때 그 문제점을 어떻게 가져가냐.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이기 때문에 한 부분을 타겟으로 잡겠다 이겁니다. 봤더니 남성보다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케이스를 훨씬 많이 써. 한 80% 이상이 여성이야. 남성들은 케이스를 잘 안 써. 가오 때문에. 케이스 끼고 다니면 마치 가오가 떨어진다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들이 케이스를 많이 써. 여성들은 대부분 뭐 큐티라든지 귀여운 거, 캐릭터 위주의 상품들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써. 그러면은 많이 팔리는 상품들을 기획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층에서 연령층, 어디 층들이 많이 쓰냐. 귀여운 층은 예를 들어서 10대, 20대 초반 아이들이 많이 쓴다. 여성이. 그게 한 뭐 예를 들어서 퍼센트가 70%야. 근데 그 시장은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프렌즈 이쪽 시장들이 꽉 잡고 있어. 한 90% 이상 꽉 잡고 있어. 그래서 그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라이센스를 받고 우리가 생산을 하다 보면은 제품 라이센스 그 이미지 캐릭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많아. 그럼 우리가 신규로 캐릭터를 만들어낼까? 근데 그것도 위험 리스크가 있죠. 그런데 30대 층들도 한 30% 정도 되는데 이 30대 층을 겨냥한 기업들이 많지 않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라인업도 다양하지 못하다.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30대 층을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케이스를 개발을 해야죠. 그쵸?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석된 데이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파고 들어가서 만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 제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창업자들이 이런 식으로 제품을 개발하지 않고 일단은 휴대폰 사업이 전망이 좋더라.
해서 요 정도에서 분석이 끝나고 바로 열로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2층이 안 맞다 보니까 애매한 거야. 이 경쟁 기업들과 어떤 차별화 전략도 없고 제품 라인업에 대해서도 다양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일단은 거층에 정확하게 타겟층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층에서 요구하는 니즈,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케이스를 출시하다 보니까는 판매율이 저조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제품을 개발할 때는 이 정도로 꼬리를 물고 들어가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타겟층을 맞춰서 그 제품을 판매할 건지 정확하게 맞춰서 거기에 맞게끔 제품을 개발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개발을 하지 않으면은 그 상품은 가치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 경쟁력도 떨어진다. 사업계획서 쓸 때는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업계획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들을 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사전에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업계획서 자체가 이제 뭐 정책 자금용, 대출을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또는 그런 자금 조달을 위한 용도로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서 퀄리티가 떨어지고 실제로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작성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죠. 그래서 조금 아쉽다. 좀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은 케이스 시장 현황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쓴다. 그리고 스마트폰 보유자 90%는 예를 들어서 케이스를 사용한다. 이런 데이터를 도출했다고 칩시다. 물론 이런 데이터를 또 도출하기도 쉽지 않아. 그래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도출하고 예측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설계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사업계획서는 누구나 쓰라고 하면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전문성이 얼마나 향상되냐 떨어지냐는 이 데이터 분석이에요. 얼마나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걸 통해서 어떤 미래 모델을 설계했냐, 이거 차이예요. 그래서 뭐 강의 보면 사업계획서 5분 만에 쓸 수 있다. 사업계획서 이것만 들으면 쓸 수 있다. 뭐 이런 강의들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냥 사업계획서 코딩 정도 수준의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분석해서 쓰려면은 5분 안에 절대 못 써요. 데이터 찾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자 한다면은 사업계획서를 쓸 때 정말 많은 자료들을 찾으면서 분석해 나가면서 점점점 자기가 자료를 정리해 나가야 돼요. 이런 것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리고 봤더니 고가 프리미엄 케이스 사용 비중이 60%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90%가 케이스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고가 케이스를 60% 이상 쓴다. 그러니까 고가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럼 저가보다는 고가로 타겟층을 맞추는 게 좋겠죠. 가격 정책을 맞출 때. 그리고 1년 기준에서 약 300억대 시장이 형성되는데 약 70%가 국내 제품들이 팔리고 30%가 해외 제품이다. 그리고 경쟁기업 분석을 해봤더니 약 5개 기업이 이 스마트폰 전체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고 해외 기업은 3개가 30%를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타가 한 10%. 이게 점유도, 이 스마트폰 300억 시장을 누가 점유하고 있냐, 이제 이 점유에 대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5대 기업을 타겟으로 해서 경쟁 제품을 만들겠다 하면은 저 제품들을 다 분석을 해야죠. 쟤들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생산 방법, 그리고 원가, 거기에 들어가는 뭐 어떤 기술력 이런 것들 다 분석해서 거기보다 우월한 걸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면은 승산이 있죠. 근데 예를 들어 해외 타겟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하는 거고, 중소기업 여기 10%만 먹자 하면 얘들 다 죽이고 우리가 10%만 먹자. 300억에서 10% 하면 30억이니까. 그럼 여기를 타겟으로 해서 그 제품을 개발을 해야겠죠. 이 사람들이 판매하는 루트, 판매망, 마케팅, 그걸 다 분석해서 거기에 타겟을 맞춰서 마케팅도 하고 그쪽 망에다가 막 판매를 해야지 판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이나 애플을 봤더니 어떤 제품에 대한 케이스를 만들까? 삼성 휴대폰 점유율이 국내에선 70%야.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자료를 찾아서 넣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삼성 같은 경우는 라인업이 많잖아요. 뭐 갤럭시 시리즈도 있고 그 밑에 급도 있고 뭐 노트 시리즈도 있고 라인업이 많잖아. 뭐 저가부터 프리미엄 폰까지. 애플은 뭐 단일 제품이죠. 프리미엄 고가품 충성 고객이 많아. 단지 25%밖에 안 되는데 충성 고객이 많아. 그리고 LG폰 16%. 그럼 이것만 봤을 때 삼성폰은 하는 게 맞아. 근데 시장이 클수록 경쟁 기업이나 또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돈이 되니까. 그러면 오히려 역발상으로 우리는 LG 여기를 타겟으로 하자. 봤더니 자자네. LG가 휴대폰 판매를 또 저조하고 잘 안 팔리니까 이쪽에 있는 그 휴대폰 개발업자들이 없어 거의. 자잘한 애들이 거의 뭐 생산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자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16% 여기를 겨냥하자. 여기 봤더니 한 1년에 한 50억 정도 돼. 예를 들어서. 그래도. 그러면 우리가 LG를 타겟으로 해서 만들자. LG 거를 만드는데 프리미엄 폼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 혁신적인 건 한번 가져가 보자. 덩치 큰 애들하고 싸우지 말고 이 자잔바리 애들하고 싸워서 한번 이겨보자. 그럼 여기를 타겟으로 맞춰야죠. 그냥 그런 전략을 짜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 타겟을 잡았다면 고객. 자,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여성 KS 비율이 남성보다 3배율이 높아. 아, 여성들이 훨씬 많이 사는구나. 남성들은 왜 안 사지? 남성들이 왜 안 사는 거를 파악을 해서 남성들이 사게끔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S를 씌우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쪼잔해 보인다. 약간 좀 없어 보인다. 그럼 좀 있어 보이게끔 만들면 되잖아. 아, 이게 단지 그냥 휴대폰을 보호하는 측면이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좀 프리미엄, 약간 좀 멋있게, 간지나게 약간 그런 상품을 또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 현황을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20층이 뭐 케이스 사용률이 높다. 근데 여기는 저가야. 근데 여기는 마진율이 높지가 않아. 많이 팔리는 대신 마진율이 높지 않아. 그럼 고가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전략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면은 뭐 귀여운 캐릭터가 뭐 30%, 무난한 제품 30%, 뭐 기타 40%, 10대의 경우 90% 이상이 국산 제품을 사용한다. 10대가 그러면 국산 충성률이 높네. 10대로 가야 되나? 이제 이런 타겟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설계 및 개발. 여기까지 하면은 어떤 대상을 타겟으로 해서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될지 이제 설계안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여성 10대 겨냥을 한다면은 귀여운 캐릭터가 뭐 30% 이상 된다고 하면은 귀여운 캐릭터 기반으로 하자. 그럼 귀여운 캐릭터가 어떤 게 많이 팔리냐? 그럼 그쪽에 또 타겟을 맞춘 제품 개발이 되어야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OEM 또는 자체 생산. 근데 자체 생산을 하려면은 창업 기업이 자체 생산하려면 그 생산 인프라를 만들려면은 뭐 수백억이 들 수도 있고 수억이 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체 생산은 말이 안 되는 거고, OEM 개발 생산이 이제 맞겠죠. 근데 이제 이 OEM 개발을 하더라도 전문 기업과 이제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게 좋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기업들이 봤더니 대부분 OEM으로 생산하더라. 애들은 설계만 하고 OEM으로 오더를 주더라. 그러면 그쪽 기업들이 많이 찾는 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선두 기업들이 있습니다. OEM 생산 기업들이. 거기와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게 좋다. 이런 전략을 짜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는 전체적으로. 그 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데이터 분석을 해서 거기서 타겟층을 정확하게 맞춰서 그 타겟을 조지는 것이 가장 좋다. 전문 용어 좀 썼습니다. 조진다. 그 타겟을 집중 겨냥하는 게 가장 좋다.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강의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구독, 좋아요 하시면 계속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엑스팩토리라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거나 같이 좀 이야기 나누고 싶다. 지금 현재는 뭐 활성화가 별로 안 된 상태인데 앞으로 점점점 확장을 해 나갈 겁니다.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찾아오시면 되고 주소는 아래 링크에 걸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뭐 사업계에서 컨설팅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의를 주시는데 제가 전화를 잘 받지 못하니까 문자로 먼저 문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상담을 받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